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포인트 시간인데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장 특징 통해서 또 오늘 시장도 분석해 볼 텐데요. 전거래일에서는 혹시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그 지난주에 그 지수 동향하고요. 네. 특징주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난주에 이제 가장 좀 크게 좀 부각된 거 외국인의 그 매수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순환 상승이 하나의 그 특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그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입니다. 최근 그 환율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되면서요.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론 이런 부분에서 그 외국인의 순매수인데 지난주에 뭐 금요일날 한 3,700억대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 한 주를 우리가 딱 돌아서 보면요. 네. 바로 한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매도만 생각했잖아요. 네, 공매도 맞아요. 뭐 이런 쪽인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러니까 돌아온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도 한 그 지난주에 보면 그 누계로 봤을 때 썸으로 한 1,960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외국인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의 지난주에 그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대만 봉쇄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그 고민은 좀 했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또 우리나라는 간첩 리스크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대만 봉쇄도 그 바로 어제 현재 마무리 그 훈련도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흐름은 그 선순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특징주 섹터를 그 한 주를 좀 돌아보면서 좀 보도록 한다면요. 특히 이제 대형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런 소외주 쪽에 순환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그 공매도의 그 쇼커버링 부분이 이제 상당히 최근 공매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좀 뭐니 해도 우리가 뺄 수 없는 게 2차 전지입니다. SK이테크 아주 탄력을 좀 줬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베트남 그 빈 그룹과 맞선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북미 쪽의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2차 전지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게 원통령 또는 이제 LFT 이런 쪽이 부각됐는데 바로 그런 것을 본다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K 배터리가 요새 중국에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점유율이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특히 BYD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가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에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잠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이제 LFT라든가 또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증설을 하겠다는 이런 측면이 나오면서 탄력을 경쟁력을 갖는다는 부분에서 받았던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에코프로도 이제 자회사 성장이 좀 부각됐죠. 뭐 시총 가치가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5조 7천억이나 된다는 저평가다 이런 측면이 부각되면서 2차 전지의 그 상승이 지난주에 좀 돋보였던 부분이고요. 카카오 그룹도 정말 오래간만에 주가가 지난주 반등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도 실적 호전에 대한 어떤 기대, 카카오 게임주도 우마무스메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그룹주들이 다 잘 갔어요.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봤고 뭐 카카오페이도 이제 그 내년 그 올해 말에 이런 그 간편 결제 부분이 이제 부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 그룹이 컸었고요. 또 지난주 보면은 선순환 상승입니다.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이제 먼저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지지난주에 그 자동차까지 가고 그다음 조선주의 반등, 은행주,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철강, 보험주 이렇게 그 반등이 되면서요.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증시가 오래간만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선순환 상승이 하나의 지난주의 그 특징 흐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집 나간 외국인이 다시 또 돌아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또 2차 전지주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오늘 증시 전망과 종목이 보이는 뉴스도 또 알아봐야겠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네. 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요번 주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아마 10월 7일 날 발표되는 그 CPI 지표입니다. 네. 수요일.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또 한 번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9.1%였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90불에 전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요번 그 발표될 게 한 8.7%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그 예전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 압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번에 이제 나타난 게 고용 지표 부분입니다. 고용 지표가 또 호전이 됐단 말이에요. 슈퍼 울트라 호재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연 연준에서 어떤 방향을 이제 모색할 것인가 가장 더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바로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그래서 네. 9월달에 FOMC에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볼 때 저는 이번에 이제 한 그 울트라 스텝 0.5%를 생각했는데 오. 미국 소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긴축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어저께 매파에서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래서 요번에 그 CPI 지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CPI 지표에서 주가의 그 방향성이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또 선도주나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만일에 미국에서 이번에 0.75%를 갖다 또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역금리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차손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서 돈이 또 미국 쪽으로 가게 되니까 금리를 올리려니까 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그 양면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의 결정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요번 그 7일 날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주가는 아마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전망을 볼 때 일단은 물론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네. 또 하나의 큰 그 분수령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CPI 지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왜 우리가 CPI 지표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최근 우리나라 주가를 이끌었던 것이 결국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CPI 지표의 결정에 금리 속도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외국인의 행보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CPI 지표에 의해서 주가가 빨리 가느냐 아니면 한 템포 쉬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는 오늘의 그 매매 전략을 볼 때 일단 그 지난주에 선순환 상승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낙폭가대에서 이제 순환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도주나 주도주 물론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우리가 그 에너지 법안 통과되면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의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좀 쉬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경기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카카오그룹 이런 쪽에 반등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그 먼저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다시 그 반등을 하느냐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미국의 CPI 지표라든가 거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약간은 이번 주는 이렇게 추격 매수는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면서 과연 또다시 에너지 섹터라든가 또는 자동차 섹터의 어떤 선도주가 재부각되느냐. 그건 이제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외국인 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그 대형주의 순매수를 과연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연속성에 대한 흐름으로 그 접근을 좀 하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략을 볼 때 기대 심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에 선순환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상승 인자, 즉 뭐냐면 미국의 CPI 지표에 의한 바로 어떤 그 전체적인 금리 인상 속도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는 전략에서 접근하고 그러면 이제 금주의 전략은 뭐냐 오늘의 전략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이요? 일단 각자 도생이고 최근 보면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변화가 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CPI 지표 잘 보시면서 각자 도생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에너지 섹터 또는 이제 자동차 섹터가 여기서 지난주에 그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턴을 이어받을 것이냐 그것은 외국인의 순매수의 그 현재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깊이 있게 생각되는 것도 수요일 CPI 발표 주목하면 된다. 저희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그렇죠.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또 뉴스를 보긴 하잖아요. 뉴스 통해서 앞으로 어떤 주가 향방들이 이어질지 또 지표 역할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종목이 보이는 뉴스 어떤 뉴스 오늘은 선택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도 종목이 보이는 뉴스 가져왔습니다. 뉴스를 알면 종목이 보인다. 네. 이런 거 말씀인데 일단 그 오늘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부분이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는 뭐냐면 바로 원통형 배터리와 LFT 배터리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좀 본다면은 4680이란 배터리 그 뉴스를 보시면은 판도를 좀 바꾼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쪽에 들어간다 뉴스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4680 배터리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길이가 46cm고요. 높이가 뭐 이렇게 80mm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4680 배터리를 바로 테슬라가 이것을 갖다가 채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요새 보면은 가장 이제 뭐냐면 배터리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LFT를 50% 이상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기술력은 우리가 더 뛰어나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이 4680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뉴스에 보면은 이런 쪽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가 늦췄지만은 애리조나에 1조 7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SD에도 그 뉴스를 보면은 우리도 1조 7천억 투자한다 이런 게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터리 부분이 새로운 어떤 시장의 판도를 갖다 구성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이제 원통형 또는 LFT를 말씀드린다면은 또 새로운 장르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 관련주들도 거기서 주가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봤을 때 LG 에너지솔루션, 대용주론, 뭐 삼성 SD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포인트를 둘 수 있지만 그 관련된 부품 기업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운 장르에서 주가 반등에 모멘텀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런 관련주를 우리가 좀 본다면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 뭐 상신 EDP, 뭐 원통형 그 캔 납품하고요. 뭐 TCC 스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소재, 이런 그 부분에 그 현재 그 캔 부분에 있고요. 또 최근 조금 부각된 게 그 테이펙스라고 있어요. 그 툭스 테이프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신흥 SEC는 소형 원통형 이런 그 그 CID라 그러는데 요 부분이 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바로 동원 시스템주는 중대형 그 원형 캔 사업이고요. 또 삼진 L&D는 가스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런 관련주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뉴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원통형 배터리 안에서 또 동호연 시스템즈가 눈에 띄는데 네네. 2분기 실적도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동원 시스템주도 이제 제가 그 보는 포인트는 보면 투자입니다. 네. 작년에도 배터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투자 얘기만 하면 주가가 가지고 그 탄력을 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그 동원 시스템도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배터리 한 1천억대를 그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그 공시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586억대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재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매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차적으로 한 5만 7천 원대로 밴드를 높여서 좀 접근하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4,500원대로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5만 3,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목표가 64,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3,900원입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충전소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떤 뉴스로 가져와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충전소입니다. 휴가라는 것이 이번에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휴가를 가서 전기차를 갖고 가신 분들이 충전을 하려니까 또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바글바글입니다. 그 뉴스를 보시면은. 저도 봤는데 예.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고유가 시대라 가지고 이제 그 뉴스에 보면은 충전소가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차가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전기 충전하기 되게 힘들다. 이것은 뭐냐면 전기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유가 시대에 오니까 이거 유가는 좀 비싸고 이제 전기로 충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널리 분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뉴스 팩트다라고 이제 우리가 더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기차 시장의 규모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6%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EV 쪽에서는 3배 정도 지금 계속 그 점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충전소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간은 계급으로 못 따라가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주가에 어떤 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현재 그런 볼 때 미국도 굉장히 이런 그 충전 쪽에서 이번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요,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충전소를 갖다가 이제 SOC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2030년에 뭐 400조 원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이런 그 충전소 관련주들도 이제 서서히 재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흐름을 볼 때 그 관련주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아모세스를 보면은 이제 무선 충전 관련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LG 헬로비전도 옛날에 이제 보급 사업자로 정부에서 한번 그 현재 정해졌었고요. 또 이제 아마 그 무선 충전하면 S트래픽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SS 차지 브랜드가 유명하고 그 충전소를 전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휴맥스가 사업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회사 부분에 그 휴맥스 EV 쪽에서의 이러한 충전 사업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텍은 이제 한국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우리가 그 충전 관련해서 폐배터리도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그 충전소 관련 EV 또는 ESSE,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이제는 또 다시 성장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또 움직이려면 충전 반드시 필요하고 네.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하시는 거예요? 아모센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제 유선 충전도 중요하지만 무선 충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모센스의 그 키워드를 볼 때 차페시트입니다. 그래서 차페시트를 갖다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이 차페시트가 뭐냐면 바로 자기장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송신부에서 수신부에서 이렇게 누락 없이 잘 전달해 주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차페시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핵심 부품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현대차도 바로 무선 충전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요청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동차 정비하려고 하면 바로 이제 차 끌고 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 합니다.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쫙 보고 어디가 고장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무선으로서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선 충전도 중요한데 이제 무선 충전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그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그 무선 충전도를 내년부터 이제 설립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유선에서 무선 쪽으로도 상당히 현재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아모센스도 이제 그 전기차의 차폐 시트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무선 충전 굉장히 신선하네요. 저는. 네, 예. 그래서 매매 전략까지 같이 네. 무선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중소형주죠. 차트 그 흐름이 나오죠. 매수가는 15,500원대. 손절 라인은 16,900원대와 목표가는 16,900원대고요. 손절 라인은 14,6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선 충전 기술을 갖고 있는 아모센스 알아봤고요. 손절가는 14,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뉴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잡고 가면 될까요? 로봇 쪽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 뉴스를 갖다가 제가 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그 미국의 로봇 관련된 그 섹터들의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이 그 하나의 그 변화가 되고 있는데, 자율규제부 완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이제 눈을 돌린다. 미래 먹거리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8.15. 예, 이제 특사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을 때 과연 어디를 M&A를 할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바로 그 로봇이라든가 또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갖다 인수한다는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이제 8.15 지나면 이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이런 쪽이 좀 부각된다면 로봇 관련주도 미리 많이 뜬 것도 있어요.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네. 상당히 탄력이 좀 좋았던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군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제 에브리봇 그 아마존에서 지금 요새 좀 많이 대박이 나더라고요. 네. 그 미국도 그래서 에브리봇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도 계속해서 보시고 뭐 거기서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15,500원대 매수가라던가 목표가는 16,900원대, 손절 라인은 14,6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걸레도 빨고 또 먼지통도 비울 수 있는 로봇 청소기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에브리봇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7,500원이고요. 또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9,900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이슈까지 체크해 봤고요. 오늘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